땅땅땅TV 김유동입니다. 부동산 경매 시작이 힘들고 어렵죠? 경매라면 법원에도 가야 되고 어떤 물건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가게 해야 되는지, 사고 나서 손해를 볼 것인지 익숙하지 않은 수많은 말들. 에이, 나는 그냥 모르고 편하게 살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로 돈 벌었다는 말을 들을 때면 괜히 배 아프고 나도 한번 경매에서 돈을 벌어봐 라며 유튜브도 검색해 보시고 서점에서 경매에 관련한 책도 사오십니다. 그런데 10페이지쯤 읽고나 이건 아닌가 보다 라고 포기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의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동네 부동산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2억이면 산다고 중개사들한테 이야기하시면 뭐라고 그럴까요?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실 테고 어떤 중개사는 그런 아파트나 나한테 팔라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고 나면 미친놈 소리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는 낙찰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입찰서에 2억이라고 호기 있게 적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사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찰이 몇 번 되고 조건이 맞으면 2억에도 구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럼 당장 팔아도 3억이 남으니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쉽게 돈을 벌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쓰기 마련이고 대한민국 실전법에서 쉽게 돈을 버는 법은 복권당첨 정도밖에는 없죠. 복권당첨도 너무 어려운 확률이지만요. 나머지 방법은 법을 어겨가며 돈을 버는 방법인데 교도소에 가면서까지 돈을 버는 법을 제가 추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수없이 시행착오와 노력을 했기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매를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같이 공부해보는 땅땅땅TV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경매는 국어사전에 어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제일 높게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는 다툴 경에 팔매로 되어 있는데 경매라는 말이 파는 것을 다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죠. 이 경자는 다투다는 의미로 경주, 경쟁, 경기, 경마 등 같은 한자가 쓰입니다. 이렇게 경매는 물건을 파는 방법으로 넓은 의미의 경매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법원에서 부동산 공개 입찰을 통해 판매하는 경매로 볼 수 있습니다. 좁은 경매. 넓은 의미부터 알아보자면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경매는 여러분 한 번쯤 TV에서 보셨을 텐데요. 생선을 잡고 커다란 시장에서 어떤 분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손짓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사경매 중 하나인 수산물 경매입니다. 물론 과일도 그런 방식으로 값을 정해서 판매하고요. 그렇게 축산물을 농협이나 수협에서 관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사경매입니다. 미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것도 이런 사경매 행위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지 않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하는 방법도 사경매 중에 하나인데 자산관리공사의 매각 행위는 공매라고 해서 공경매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할 공경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공경매는 세금, 벌금, 과태료 등 국가에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매가 바로 공경매 중 하나입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하여 온비두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볼 수 있고 이곳에서 매매가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자산공사라고 불려지고 있고 또 어르신들은 성업공사라고 하시는데 자산공사의 이전 이름이 성업공사라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모두 같은 의미이니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캠코의 공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경매 못지않게 훌륭한 재테크 수단 중 하나이니 배워두면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경매가 있는데 법원 경매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강제 경매는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채무 명의에 표시된 이행 청구권의 시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시켜 그 매각대금을 금전채권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렵죠? 돈을 빌린 사람이 안 갚아서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 재산을 경매로 팔아서 빌린 돈을 받아낸다는 뜻입니다. 강제로 빼앗아 온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법원 경매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 있는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돈을 빌릴 때 자기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을 때 그 재산을 법원이 팔아서 돈을 갚게 하는 것입니다. 두 경매의 큰 차이는 강제 경매는 예정되지 않은 경매고 임의 경매는 예정이 되어 있는 경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돈을 빌렸다 치면 이것을 맡기고 돈을 빌려줘 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맡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는 것이 임의경매이고 그냥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서 물건이 있는 것을 알아내어 강제로 팔아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강제경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당장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셔서 경매를 검색해 보고 제 채널에 들어오셨다면 답답할 수도 있으시겠으나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면 차곡차곡 지식의 공간에 식량을 쌓아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금씩 같이 알아가다 보면 수익 착취의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경매를 해서 돈을 벌려면 물건 검색, 임장, 권리 분석, 대출, 명도, 재매각, 넘어야 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으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멀리 함께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경매로 돈 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100건 이상의 물건 검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매 용어조차 모른다면 단 한 건의 물건 검색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경매 용어를 하나씩 쪼개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